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수시장에는 초선의 정기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행정 경험이 적은 정 당선인이 지역의 산적한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높습니다. 민선 8기 새로운 단체장이 취임하는 지역에서는 인수위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8일부터 인수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인수 작업이 시작됩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섬마을에는 마실물이 떨어졌고 논에는 오리떼가 찾아와 심어놓은 모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7월 1일 민선 8기 단체장 취임을 앞두고 단체장 교체 시군에서 인수위 구성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목포시장과 고흥, 영암군수 등 당선인들은 오늘 인수위원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보안 등급 심사 등 신원 조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르면 오는 8일부터 인수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인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단체장이 바뀌는 시군에서는 오는 7월 1일자 정기 인사의 경우 고위직 인사를 미루고 6급 이하 직원들의 전보 인사를 먼저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연임 재선이 없었던 여수시장의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초선인 정기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정 당선인은 수많은 지역 현안 해결과 함께 여수, 여천, 갑, 을로 갈라진 민심의 통합, 다양한 분야 여러 계층과의 소통까지 쉽지 않은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 여수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득표율은 72%로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높았지만 투표율은 전남 최저, 역대 가장 낮은 46%였습니다. 이번에도 여수 시민들은 재선이 아닌 새 인물을 선택했고 초선 정기명 시장이 다음 달 취임합니다. 하지만 정 당선자가 갈 길은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초선 시장인 만큼 취임 초기 시정을 파악하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첫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취임 전 한 달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매번 반복되는 초반 시정 공백이 도마 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 당선자는 이번 선거 초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주철현, 김혜재 두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갑을 지역 국회의원들이 각자 다른 후보를 지원했던 터라 앞으로 어색한 동거 내지는 어부지리 이미지도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불식시켜야 할 큰 부담입니다. 여수시의 정치 지형이 지금 국회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 판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 당선자는 또 당장 여수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곧바로 준비된 시장의 면모도 보여줘야 합니다. 여수, 여천, 갑을로 갈라진 지역 정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더욱 심각하게 노골화됐고 다양한 현안들이 이 문제로 인해 벽에 부딪혔다는 점에서 신임 시장의 해안도 절실합니다. 몇 차례 열렸던 후보자 토론회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한 당선자의 능력과 자질도 앞으로 계속 검증 대상입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 경선 과정을 좀 더 공약 중심으로 2차, 3차로 나누어서 좀 치열하게 나가면서 그 인물 댐댐이보다는 공약과 또 새로운 4년의 비전을 어떻게 내세우는지를 시민들의 실망감을 반전시킬 확실한 비전 제시와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정치력이 미흡했던 탓에 재선에 실패한 권오봉 현 시장이 기재부 출신의 탁월한 행정가였다는 점도 차기 여수시장이 넘어야 할 산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을 한 달 앞둔 지금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소통과 통합까지 정기명 당선자의 어깨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장 선거 결과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소병철 의원을 비판하며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순천 경실련은 오늘 논평을 내고 무소속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것은 여론을 무시한 지역위원장의 공천 전횡을 시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또 민주당 오화근 후보는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 막바지에 전 시민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유권자를 우롱했다며
민주당과 소병철 위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소속 전남 지역의 당선인들이 진보당을 전남의 제1야당으로 만들어준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의정 활동에 정진하고 실력을 키워 전남의 대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당선인들은 또 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에 맞서고 농민수당 월 50만 원 지급과 비정규직 철폐 등 진보당의 대표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0명의 후보를 냈고 지역구 도의원 선거에서 2명,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5명이 당선됐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서 섬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제한급수까지 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많은 비가 내릴 것이란 예보가 없어 섬마을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군 넙도의 유일한 저수지입니다. 12,000제곱미터 면적으로 넙도 주민 560여 명의 식수원입니다. 수원지 바닥이 보일 정도로 메말라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면 15일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현재 저수율은 3% 수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60%나 줄었습니다. 물 부족이 심각하다 보니 지난달 15일부터 이 섬마을은 2일 급수 5일 단수에 들어갔습니다. 빨래와 설거지는 물론 화장실 이용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간 맨날 우비도 빨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하는데 물이 없으니 씻지를 못하니까. 화장실도 불편하고 잘 못 가고 좀 참고 그러죠. 완도 지역 다른 섬도 물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복일도 저수율은 23%, 금일도 저수율은 9%까지 떨어졌습니다.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섬마을 각 집마다 생수를 공급하고 있지만 물 부족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본적 대책으로는 강력 상수도물이 오는 것이 영구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니 지금 상황에서는 인근에 있는 간접물을 최대한 펌핑을 해가지고 지난달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평균 3mm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가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한급수 확대 등 섬 지역 주민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네, 이렇게 심한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에 갑작스러운 오리 무리까지 출몰해 논에 심어진 모를 쪼아먹는 바람에 농민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내기가 끝난 논두렁에 오리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논을 헤집으며 심어진 모를 쪼아먹느라 분주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텃새로 활동하는 흰뺨 검둥오리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논에는 가끔 몇 마리만 보였지만 올해는 논두렁을 찾는 오리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많은 오리가 거쳐간 듯 논 한가운데는 아예 구멍이 뻥 뚫린 듯 비어 있습니다. 모리가 헤엄치면서 먹이 활동이라든지 쉽게 말해서 노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심어놓은 모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고 경적을 울려 오리를 쫓아봐도 그때뿐. 인기척이 사라지자 오리들은 곧바로 다시 논두렁에 내려앉습니다. 농민들은 심한 가뭄에다 낮과 밤을 불문하고 논을 찾아오는 오리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근이 철새보호지역이다 보니 새를 쫓을 방법도 마땅치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정말 좀 짜증나요. 정말 오리가 우리가 세대가리 하는데 오리가 그리 멍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 조류 전문가는 심한 가뭄으로 인근의 습지가 마르면서 먹잇감이 부족해지다 보니 오리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사람들이 오가는 논두렁을 찾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가뭄이 들어가지고 주변 습지도 말라 있고 얘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지금 없어서 논을 가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오리 피해를 줄이려면 오리의 먹이 활동이 활발해지는 번식기와 모내기 시기를 조율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입니다. 역대급 가뭄에 오리라는 난데없는 불청객까지 찾아오면서 농민들의 마음은 갈수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쯤 광양시 광영동의 한 아파트 6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불길을 피해 베란다에 매달린 한 주민이 추락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비교적 화창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전남 전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무덥겠습니다. 여수가 18에서 25도, 순천이 18에서 28도, 광양은 18에서 28도, 고흥은 16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광주도 18에서 30도, 목포는 18에서 28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은 맑은 날씨를 보이다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에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 비가 내린 뒤 당분간 흐리거나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낮 기온이 23도에서 27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전남도는 도내 운수 종사자의 조속한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2회 정부 추경에 편성된 한시 지원금을 가능한 빨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소속 법인이나 매출이 줄거나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와 버스 운전원이 대상이며 전남도는 당초 정부안 200만 원보다 100만 원을 늘려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법인 택시의 경우 오는 14일까지, 버스는 오는 17일까지 시군 교통 업무 담당 부서에서 받습니다. 네,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과 관련한 법령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순천 소방서는 최근 순천의 한 아파트 소방차 전용구역에 무단 주차가 되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확인을 거친 뒤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어린 대하 25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광양시는 수산자원 조성과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해양수산과학원이 자체 생산한 전장 1.2cm 이상의 어린 대하 250만 마리를 태인동 명당마을 해수면에 방류했습니다. 한편 시는 다음 달까지 동남 참개 11만 마리, 붕어, 잉어 각 10만 마리 등도 추가로 방류할 예정입니다. 전남에서 3선 이상 다선 도전의 시장군수 후보 6명 가운데 4명이 낙선했습니다. 완도와 목포에서 5선 단체장에 나섰던 김종식 목포시장 후보는 무소속 박홍률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또 진검다리 4선 도전이었던 유두석 장성군수, 3선 도전의 강인규 나주시장 후보와 김준성 영광군수 후보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강필구 영광군 의회 당선인은 전국 최다인 9선 도전에 성공하면서 기초의원 다선 기록을 또다시 새로 썼습니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하원기 대표이사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 품질 관리자를 충분히 배치하지 않아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 등으로 하 대표이사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과 책임을 묻는 수사와 관련해 16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공사 관련 비위 의혹 관련해서는 5명이 입건된 상태입니다. 올해 강수량이 예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 가운데 전남도가 가뭄에 대비한 선제 대응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16개 시군에 관정 개발과 양수장 설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